안 읽은 얼굴들이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은 우리 채터민들을 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뭐라고 해요? 먼저는 미래. 먼저는 미래. 우리가 통일 이후에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을 미리 만났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남한 땅에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3만 명 정도. 네, 3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먼저 온 미래들이 얼마나 지금 잘 통일을 위해서 남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그 3만 명이 어떤 곳에서 온지 아세요? 3만 명의 한 80% 정도가 함경북도 지방에서 왔어요. 네. 평양에서 온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 네. 개성에서 온 사람들 몇 퍼센트 될까요? 0.2%. 그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어디에서 사는지 혹시 아세요? 수도권 지역에서 64%가 살고 있어요. 경기도, 서울, 인천. 산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가장 세계에서 발달된 이 도심 지역에서 살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가족의 해체, 가족의 해체가 이제 해체를 경험을 하게 돼요. 가족의 해체, 가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저희한테 준 가장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이제 무너져요. 팔과 다리가 이제 자기 역할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여자들, 아이들, 남자들은 다양한 이제 상처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정서적, 심리적, 육체적. 그 상태에서 이제 남한 땅에 들어오면 좀 쉬고 싶겠죠. 그런데 쉴 수 없는 환경이 돼요.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과도 너무나 다른 이 콘크리트, 땅을 밟을 수 없는 그 콘크리트 위에서 살아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사용할 수 없는 너무나도 최첨단의 한국 사람들도, 우리 대학을 졸업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회에 딱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세터민들이 한 80% 정도가 기술이 필요 없고 경험이 필요 없는 서비스 업종이나 일용직 업종에 종사를 하게 돼요. 자연히 세터민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남한 그리고 북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함께 그 일을 했던 친구들이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문제를 이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이 청년들이 같이 계속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그 장을 만들까를 이제 고민을 할 때 제가 읽었던 책이 무하마드 유누스라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회적 기업가예요. 그 사람이 쓴 사회적 기업 만들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내가 북한 땅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도구가 참 유용한 도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2014년에 예수원으로 올라갔어요. 예수원으로 올라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원에 계신 이제 멘토리 신부님한테서 이제 멘토링도 받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던 때에 이제 성경을 딱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회중들한테 이사야 61절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내가 성령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희년의 때를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텍스트에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가난한 자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터민들로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세터민 친구들한테 이런 희년의 메시지가 필요하겠구나. 희년 하시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잘 이야기 안 나누죠? 나누나요? 안 나누죠. 네. 왜냐하면 너무나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도 내가 희년을 선포하겠다 그러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땅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 희년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6년 동안 농사를 일을 하고 7년째는 안식해라. 그렇게 6년 일하고 7년 안식하는 해를 7번 했을 때 49년째에는 그래서 50년이 되는 그 해에는 가난한 자, 빚진 자, 노예된 자들을 다 해방시키고 풀리고 원래 그 땅의 주인한테 그 땅을 돌려줘라. 그래서 이제 땅을 돌려줘야 되는 이 부자들 그리고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 이 부자들한테는 희년의 메시지가 가장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예. 저한테는 그 희년의 메시지가 한국에 살고 있는 세터민들에 대한 마음으로도 이제 다가왔고 또 더 나아가서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들에 대한 마음으로도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이 희년의 철학을 담은 희년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희년의 히브리어 요벨로 정했어요. 그래서 요벨은 히브리어로 이제 희년이 뜻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요벨을 설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세터민 청년들의 자립 문제를 돕겠다라고 해가지고 기업은행과 함께 기업은행이 저희에게 공간을 이제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기업은행 안에서 사내 카페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6월에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이제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상해에서 이제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 포럼에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는 비즈니스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나누려고 상해로 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안 읽었다고 하면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고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인데요. 읽어보셨어요? 한 분도 읽어보신 분이 없으세요? 꼭 담론이요. 담론. 네, 그 담론을 이제 원래 읽고 있던 책인데 이번 여행길에 6월달에 다 읽고 가리라, 다 읽으리라 그러고 이제 그 책을 딱 펼치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펼치고 딱 읽고 있다가 제가 한 구절에 저의 눈이 멈춰섰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누구든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제가 그 바깥에서 그 비를 막고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산을 씌워 주시겠어요? 우산을 씌워 주시겠어요? 네. 우산을 주던가. 네. 제가 저의 눈을 멈춰버린 그 문장은 비를 맞는 사람에게는 우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미 비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막 울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집사님들도 생각이 나고 한국에서 만났던 많은 여러 사람들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세터민들을 제가 저 문장을 읽으면서 바라보게 됐어요. 보통 저희가 한국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경쟁 사회다.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경쟁해서 여기서 살아남고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희가 너무나도 이 다른 사회에 와서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그 마음을 같이 비를 맞으면서 이해를 하시려는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물론 저에겐 아론이 그런 친구였어요. 저에겐 아론이 그렇게 저와 같이 비를 맞아준 친구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아론과 같은 친구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 서비스업이 세터민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자립 문제에 특히나 정서적 자립 문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세터민 친구들의 자립을 정말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지금 1강, 2강 이야기 나왔으니까 무엇이 세터민 친구들한테는 가장 좋은 일자리일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예수원에서 하고 있는 북한 노동학교라고 있어요. 해마다 이제 여름마다 이제 북한 노동학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10년째 되는 거죠. 해마다 이제 그 노동학교에 제가 참여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강사로 갔었다가 그 다음에는 스텝으로 가고 뭐 퍼실리테이터로 가고 카운슬러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남쪽 그 청소년들이랑 북에서 온 청소년들이 같이 거기서 이제 캠프를 해요. 캠프 같은 캠프를 하는데 오전에는 노동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무엇이 세터민 친구들한테는 가장 좋은 일자리일까 비즈니스 모델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그때 그 노동학교에서 경험했던 친구들을 떠올려 봤어요. 보통 이제 여명학교도 그렇지만 세터민 친구들이 막 책상 위에서 영어 공부하고 아니면 뭐 이제 수학 공부하고 하면 자거든요. 이러고 자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밭에만 딱 농사일을 이제 하라고 딱 넣잖아요. 그러면 날아다녀요. 예. 그리고 남한 친구들이랑 같이 뭐 공부하고 영어 캠프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 이제 위축되어 있고 그런데 밭에만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리더가 돼요. 네.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거는 두릅이라는 나물이야. 막 이러면서 산에 가서 나무 이름도 다 가르치고 나물들도 다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 이거구나 농업이다. 예, 정답은 농업이다. 근데 한국에서 농업은 어떤 분야예요? 힘들어서 안 하는. 하지만 그 유명한 투자가 짐 로저스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알아요? 농업은 미래 산업이다. 예. 힘들어서 안 하지만 여러분이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근데 제가 그 농업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보통 한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농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농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친환경, 유기농 이런 단어들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친환경, 유기농 관련된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8월달에 타임지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아시아에서 가장 올게닉한 땅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예, 한번 검색해 보세요. 타임지에서. 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셨어요.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에 GMO 종자가 그 땅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화학 비료가 안 들어가요. 비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 질까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몇백 년 동안 해왔던 그 방법대로 퇴비를 만들고 그리고 퇴비를 밭에 뿌리고 농사를 짓고 퇴비를 이제 숙성시키고. 네. 제가 한국의 유기농업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더니 유기농 농산물을 지금 구입해서 드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 자리에 있어요? 1%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네, 1%. 나머지 99%는 그냥 농산물을 먹어요. 네. 그 1%만 유기농 농산물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유기농을 이제 먹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세터민 친구들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 이 생태순환 농업인데 생태순환 순환하는 그런 농업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생태순환 농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예. 유기농업을 하면 3년 정도는 그 땅에 소출이 안 나와요. 왜냐면 그 땅이 이미 화학 비료에 길들여져 있고 땅도 면역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다른 병해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3년 정도는 그 병해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땅이 이제 그 3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농부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농부들은 대출이 되게 많잖아요. 농기계, 농약, 예.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그 욕심을 쉽게 떨어뜨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농부가 한 분이 계세요.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주에 계신 조엘 셀러틴이라는 농부인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앞으로 어떤 내가 식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좋은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미친 농부의 순전한 기쁨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올해 새롭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또 책을 썼어요. 네, 돼지를 돼지답게. 저희는 돼지를 돼지답게 키우지 않은 돼지고기를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항생제가 많이 들어간.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돼지를 돼지답게 키우고 토마토를 토마토답게 그리고 닭을 닭답게 그렇게 키우는가. 사실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미션이구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명령하셨잖아요. 첫 번째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예. 매니지먼트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그 창조 질서에 맞는 농산물들만 먹고 있다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안 드세요. 예,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꼭 그 미친 농부의 순전한 기쁨 꼭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농업을 생태순환 농업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생태순환 농업은 한국 사회의 혁명을 이제 뭔가 이제 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 세타민 친구들이 정말 먼저 온 미래라는 그 타이틀을 답게 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말에는 이렇게 외곽에 나가고 싶어 하시죠. 등산도 가고. 예. 그러면 자연에 가면 부부가 싸웠다가도 자연에 가면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세타민 친구들이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좋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먹거리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됐을 때 어떤 모델의 삶을 살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답도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그 생태순환 농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쯤에 충주 아니면 밀양으로 저희가 내려가서 농사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저희 그 여벨팜, 이름을 여벨팜이라고 지었어요. 여벨팜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 주실 거죠. 이 소비자의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소비자가 얼마나 이제 그 땅의 회복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먹고 있는지. 그래서 그 조엘 셀러틴이라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가장 그 강렬한 영적 전쟁은 우리의 테이블에서, 식탁에서 시작된다. 예. 여러분들이 장바구니에서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방청객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하여 세타민 청년들이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무엇인지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족과의 단절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많은 세타민 친구들이 한테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 너무나도 소박한 여러분들 일상생활이잖아요. 저희한테는 그 일상이 이룰 수 없는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누구한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원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오늘 저녁 식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요벨에서 일하는 세타민들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요벨에서 일하는 세터민 친구들의 변화는 아무래도 주인의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벨을 설립을 하면서 다양한 다른 세터민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들의 모델을 보고 그것들을 참고를 하고 이제 요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 세터민 친구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도 총 이사가 3명이에요. 저희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사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사가 3명인데 3명 중에 2명이 세터민 친구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리고 이제 각 매점의 이제 매니저들이 다 세터민 친구들이고 지금은 남한 친구가 1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남한 친구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그 매장을 관리하면서 남한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의식 그리고 남한 친구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리거든요. 자주 드릴 수는 없는데 한 달에 오늘 저녁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많은 친구들이 아니고 저희 요벨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자기 안에 있던 그런 이야기를 다 이제 털어놓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이 되는 느낌. 가족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가족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세터민 청년들이나 세터민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그런 갈등이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냥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면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요벨이라는 그 회사 그 카페가 저희한테는 예배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터민 친구들을 이제 저희가 먼저 온 미래라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남한 땅에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라고 이제 보내셨는데 저는 그 모델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작은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 글로벌 창업센터 데이비드 옥성 교사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창업의 또는 취업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탈출구로 청년들은 창업을 꿈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창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창업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침반에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